네, 오늘 장 마감까지는 이제 4분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후반까지 에너지가 유지되고 있는 양시장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로 1.42% 상승하면서 딱 2,400 나옵니다. 2,400.12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33포인트 정도 오르는 수준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강한데 언제 파란불이 들어왔냐 싶으실 테지만 오늘 9시 구간대 지수는 잠시 하락불을 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9시, 10시 구간대는 방향을 잡지 못하다가요. 이후에 지금 뚜렷하게 위쪽으로 방향성이 잡히고 나서는 2,400선 위에서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400 부근 왔다 갔다 하네요. 윗꼬리가 약간 형성되고 있는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2,400선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계속 긴장감 속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반등세 뚜렷하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코스닥은 자그마치 5%나 반등했죠. 오늘 장에서도 탄력 좋습니다. 2.65%의 강한 반등, 20포인트 바짝 끌어올리면서 770.21포인트, 770선 내 흐름으로 오늘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양시장 나란히 뚜렷하게 올 이동평균선 장악하는 모습으로 기분 좋게 오늘 장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세에 동참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종목군들 좀 체크해 드릴 텐데요. 먼저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는 오늘장 단연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해외 외신에서도 이 머스크의 뒤, 그러니까 테슬라의 뒤를 바짝 따라붙는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타나면서 현대차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SL, 만도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관심을 받았죠. 현대 위아도 현재 한 7%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자동차와 조선 나란히 좋았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라스찬스에서도 들으셨던 것처럼 수주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LNG선 선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전방산업 점차 좋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5% 넘게 강한 상승으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현대중공업 오늘도 수주 소식을 내놨습니다. 오늘 거의 3시 다 돼서였네요. 보시면은 7,500억 원가량 되는 규모의 이 수상함 수주 계약 6척 정도라고 합니다. 필리핀 쪽으로 납품을 한대요. 이런 수주 소식까지 LNG선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선박에서 우리 조선의 기술이 인정받고 있고 또 수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나란히 강한 움직임,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6%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타면서 이쪽으로 좋습니다. 자동차 배 나란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발 모멘텀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금 유럽으로 출국을 하면서 과연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 대표적으로 원전 외교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한전기술 탄력 좋고요. 12% 정도의 강한 상승,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7%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두산 그룹주들도 전반으로 좋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번 지금 유럽 방문을 앞두고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 3종목 있습니다. 메타랩스와 공구우먼, 노터스인데요. 시장 반등하면서 다시금 또 무상증자 키워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터스나 이 공구우먼 같은 경우는 앞서서 무중 발표하고 나서 급등을 했다가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했던 종목군들인데요. 다시금 재차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어서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메타랩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재료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신성장 동력에 투자를 한다. 300억 정도 유증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개별 뉴스가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낙태가 금지가 된다라는 낙태 금지가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요. 6월 27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무리됐습니다. 주말 쉬는 동안에 혹여나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우리 증시의 반등에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거를 연속해서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내에서 신용잔고 그동안에 많이 걱정들을 하셨을 테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다. 그리고 등을 돌렸던 외국인들도 이제는 좀 컴백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기대 속에 시장에서는 어느덧
빨간불이 노란불로 서서히 좀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주변국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주변국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 움직임이 괜찮아서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위험 신호는 조금씩 경감되는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 증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증시 안정적으로 1% 이상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종가 보시면은 1.43%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6,871.27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차트 놓고 보시면은 요번 이 조정 국면에서 일본은 거의 밀린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엔저 효과도 있을 텐데요. 일본 증시 반등 움직임 뚜렷하게 또 보여주면서 27,000선 부근까지 일단 회복되는 모습, 에너지가 좋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쪽도 오늘장 상승 분위기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의 공업 이익은 사실 부진했거든요. 오늘장 발표됐던 5월의 공업 기업 이익 부분, 이 부분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소 부진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오늘장 상승세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1% 가깝게 오릅니다. 3,383.13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 내내 플러스권 유지하면서 오후장에서도 큰 이변 없이 1% 가까운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1.26% 상승하면서 심천 쪽 분위기도 양호하게 형성되고 있네요. 이번에는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까지 다시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좀 꺾였고요. 오늘장 11원 큰 폭의 하락입니다. 11원 70전 하락하면서 1286원 5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2시 구간 초반만 하더라도 1281원까지 밀리면서 조금 더 빠지면 1270원대 진입이었는데 막판에 약간 1시간 반 동안의 흐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아래꼬리를 형성하면서 낙폭이 약간 좀 줄기는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는 움직임일 것인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원달러 환율 1,400원 선 넘어섰다가 그 이후에는 고점 찍고 꺾이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하락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에서 살펴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힘을 내줬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이틀 연속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급등세로 거래 마쳤는데요. 자, 그러면 월요일장 마감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이틀 연속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면 전장 대비 1.5% 가까이 올랐죠. 1.49%. 포인트로도 35포인트를 끌어올렸습니다. 거래대금은 7조 5천억 원 정도 집계가 됐고요. 종가상으로 2,400선 회복이 됐네요. 2,401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오전짜기는 쭉 올리다가 12시 구간 무렵에서 2,418포인트 고점 나왔죠. 사실 오후장에는 거의 횡보세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쭉 흘러갔습니다. 그 뒤로 상승폭을 장 막판에 살짝 돌려놓는 흐름도 나타났죠. 자, 그러면서 2,400선 조금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로 상승을 했던 장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매수가 뚜렷했죠. 전장 대비 외국인이 2,600억 원 정도 뚜렷하게 사들이는 모습, 이렇게 매수세 확인이 됐고요. 반대로 기관이 팔았습니다. 기관 쪽에서 2,0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고 개인 쪽에서도 1,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시죠. 오늘 상승업 쪽이 확실하게 좀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은요, 기계업종입니다. 4.64% 뚜렷한 반등이 나타났죠. 5% 가까운 급등세가 이어졌는데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 덕분이었죠. 이 업종 지수 자체가 크게 올랐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운송 장비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 4.5% 급등세. 바로 이 기계와 운송 장비 두 업종이 오늘 유난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운송 장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워낙에 좀 강했기 때문에 이 업종 지수 솟구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 창고가 3% 가까이 상승했고 의료 정밀 2.77% 그리고 종이 목재 업종이 2.7%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 보시면 통신하고 의약, 바로 이 두 업종이 뚜렷하게 내렸습니다. 통신업종이 0.4% 내림세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쪽에서는 보시면 이틀째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다가 사흘 만에 조정이 연출이 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 그 뒤이어서 의약 업종 0.36% 내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의약 업종에 속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뚜렷하게 떨어지면서 업종 지수를 하락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자, 그 나머지 종목들은 올랐습니다. 증권 0.25% 상승이었고요. 금융 0.4% 그리고 보험까지 0.6% 올랐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이었죠. 일단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틀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나왔죠.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0.68% 올리면서 58,8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 이쪽의 상승 탄력이 확실히 좀 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7% 거의 4%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줬죠. 95,000원대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 전지로 가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아래쪽에 삼성 SDI까지 호실적 전망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1.73% 올랐고요. 특히 삼성 SDI의 경우는 이 저평가 분석도 함께하면서 3.4% 뚜렷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56만 9천 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는 정도였죠. LG화학 확인해 보시면 이쪽은 0.37% 소폭 상승세 연출이 되면서 54만 5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에서는 조금 아쉽게도 오늘 매도세가 뚜렷하게 나오면서 강하게 좀 밀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3.01% 오늘 시장의 상승에서 좀 소외가 되는 흐름이었죠. 80만 6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 쪽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좀 쏠렸습니다. 셀트리온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이 제품에 대해서 유럽에서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런 호재성 이슈 최근에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에 관련된 이런 호재도 그렇고 호재성 이슈가 자꾸 붙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2.3% 올리면서 17만 5,5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뚜렷하게 상승이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인터넷주들은 전거래일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가 오늘 장에서는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네이버가 0.6% 소폭 상승이었죠. 24만 9천 원에 거래에 마쳤고요. 아래쪽에 카카오도 0.4% 소폭 상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7만 1,80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주역은 역시나 이 자동차 주들로 볼 수가 있을 텐데 현대차와 기아 쪽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 호조에 따른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현대차는 5.78% 모처럼 아주 강한 상승 탄력이 붙었습니다. 18만 3천 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요. 6% 가까이 올랐죠. 자,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4% 이상 상승 탄력을 붙이면서 8만 9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다 시가총액 순위 자체도 좀 높여갔고요.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 이쪽에서는 오늘 보합 수준의 움직임이었죠. 보시면 종가상으로도 제자리 수준입니다. 23만 8천 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이쪽에서 보시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물산은 1.79% 올랐고 반면에 은행 대장주인 KB금융이 오늘장 크게 상승 탄력 붙이지 못했죠. 종가상으로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0.2% 밀리면서 48,9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장의 주역은 역시나 자동차 관련주들이었죠.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식이 화제가 되면서 우리 현대차와 기아의 강한 매수세가 연출이 됐죠.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대차와 기아를 필두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현대차, 기아 말할 것도 없고요. 현대 오토에버와 현대 위아가 그리고 현대 모비스까지 이렇게 뚜렷한 강세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토에버와 위아의 경우에는 7에서 8%대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태양금속 15% 가까운 급등세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승코퍼레이션 8% 올랐고요. 동원금속 10% 넘게 올랐고 이 밖에 SL과 화신, 만도 같은 대표적인 부품주들 이렇게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시면 쌍용차 인수전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에 또 강했습니다. 지난 24일이죠. 쌍용자동차 공개 입찰이 마감되고 결과 발표만 남은 시점입니다. 쌍용차 인수전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도 여기저기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자, 일단 KG 그룹 관련주들 보시면 KG 스틸이 10% 넘게 올랐고요. 장 막판까지 상승 탄력 붙여갔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KG 모빌리언스와 ETS가 두 자릿수대 뚜렷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메이슨 캐피탈 같은 종목도 10% 가까이 올렸고요. 자, 이 밖에 쌍방울 관련주들, 쌍방울 본주와 광문 같은 종목도 이렇게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도 이틀째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2.7% 뚜렷하게 급등세가 연출이 됐죠. 포인트로 20포인트 끌어올렸고요. 거래 대금은 7조 원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종가상으로 정확히 77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죠. 거래소와 거의 비슷한 패턴이 확인이 됐죠. 장 초반부터 쭉 올리다가 11시 부근쯤부터는 횡보세 쭉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2시 구간쯤에는 774포인트 고점 확인이 됐고 그 뒤로는 약간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됐죠. 770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면요. 외국인도 기관도 오늘 매도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외국인의 매수세 조금 들어오면서 매도가 조금 더 줄긴 했죠. 그래도 종가상으로 외국인 111억 원 정도 매도가 더 많은 수준이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575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뚜렷하게 사들였죠. 개인이 735억 원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2차전지부터 먼저 확인해 볼 텐데 오늘 큰 변화가 하나 있었죠. 에코프로 BM의 위치가 뚜렷하게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에 따라서 장 중에는 20%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그렇지만 윗골이 좀 길게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8% 거의 9% 가까이 오르는 흐름 13만 5,9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같은 양극재 종목인 LNF 이쪽엔 1% 올랐습니다. 24만 9,000원에서 종가 확인됐고 전해질 종목인 첨보도 올랐죠. 1%대 상승하는 모습 24만 9,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약바이오로 가보시죠. 셀트론 형제들은 역시 올랐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가 0.8% 상승, 그리고 셀트론 제약이 0.65% 상승입니다.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게 붙지는 않았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낀 HLB 이쪽에도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1.49% 올리면서 34,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최근 많이 올랐던 알테오젠 확인해 보시면 알테오젠에서는 뚜렷하게 차익 실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또 호재성 그리고 기대감도 많이 붙으면서 주가가 올랐었죠. 오늘은 차익 실현 분명하게 나오면서 거의 5% 가까이 빠졌습니다. 6만 6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게임주들의 희비는 좀 엇갈리는 흐름이었죠. 카카오 게임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신작 성과로 인해서 강세를 좀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는 거의 5% 가까이 뚜렷하게 올리는 모습 5만 1,7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펄어비스는 보합 수준에서 5만 3,900원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위메이드가 조금 아쉽죠. 뚜렷한 약세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위메이드는 1.5% 내리면서 57,6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보실까요? 리노공업이 최근에 신저가 계속 경신하고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좀 올렸습니다. 1% 올리면서 13만 3,7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바로 보시면 진단키트준 시젠 자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0.5% 소폭 내리면서 37,25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CJ ELM도 일단 물론 이렇게 1.7% 올랐습니다만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좀 많이 내렸었죠. 오늘 장에서는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장 막판까지 더 상승 탄력 붙이면서 7%대 급등세였죠. 69,600원에서 거의 7만 원에 근접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원전 관련주들 보시죠. 정부가 한국형 원자력 발전 수출을 위한 본격 수주전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하죠. 이 진공가에서는 게다가 또 원전 제2차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원전 관련주들 연속적인 상승 탄력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보시면 한전기술과 한전산업 이 두 종목이 10% 안팎의 뚜렷한 상승 나타내줬고요. 그리고 우진과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래소에서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종목 가운데서는 BHI가 요즘에 단연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6%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6,100원까지 솟구쳤고요. 피코그램도 원전 관련주로 부상되면서 20% 가까이 급등세 나왔습니다. 자, 이 밖에 일진파워 10% 올랐고, 그리고 에노트코와 오르비텍, 그리고 보성파워텍이나 서전기전과 G2파워 같이 최근에 강세 보였던 종목들 아직까지 오늘장까지도 연속적인 강세가 연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실 텐데 플라스틱 관련주들입니다. 세계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규모가 84조 원까지 급성장할 것이다. 바로 이런 시장의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소위 플라스틱 관련주의 매수세 오늘장에 좀 상당히 좀 몰렸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한창 같은 종목이 윗골이 좀 달았음에도 종가상으로 8%대 오름세 연출됐고요. 그리고 세린 BNG라든지 호프라 같은 종목도 종가상으로도 세린 BNG는 15%대 급등세 3,00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코프라도 12%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6,000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